어떤 형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설 것인가.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가 과연 어떤 또 모양새로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윤사모가 형성됐다는 보도가 사상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이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비공개 페이북 그룹이 지난 1월부터 작년 1월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최근에 새를 굉장히 확장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3월 7일 기준으로 3월 7일 바로 오늘이죠. 기준으로 해서 이 가입자가 22,000명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 단체가 대검 앞에 여러분들 종종 윤석열 총장 응원하는 화환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화환을 보내는 운동도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비를 내는 가입자는 대구 경북 지역에 4,000명을 포함해서 2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각 지역별로 지역 위원장까지도 갖추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러한 윤사모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현재로서는 좀 피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이 법치주의를 지키고 그야말로 이 중수청 설치를 막기 위해서 사퇴까지 했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공연히 이러한 이 시민단체와 지나치게 연계될 경우에는 정치 논리에 휩쓸려서 이러한 결단의 진위가 왜곡될 우려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조언 그룹까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언하는 그룹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언하는 그룹들이 여러 개 형성돼서 학계 인사,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 산업계 인사들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이 이들과 직접 만나면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지금 현재 윤사모까지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윤사모와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까지도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된 직접적 계기는 어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즉 윤석열 총장이 반문 성향의 여권 원로 정치인과 만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도 이게 김한길 전 의원이 아니냐, 대표가 아니냐, 손학규 대표가 아니냐, 또 정동영, 정대철 이런 분들 의견이 나왔는데요. 오늘 오후에 나와 있는 보도를 보면 김한길 전 대표가 윤석열 총장 자기 잠룡으로 나오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거론했다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윤사모가 지금 현재 이미 비공식적으로는 출범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김한길 전 의원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합당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고, 2016년도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당을 창당하는 등 이 안철수 대표와 그 다음에 김한길 대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대표 간에 물밑 소통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 대표 측에서는 여기에 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 안철수 대표가 비례대표직을 제안을 한 바는 있는데 거부를 했었다, 윤 총장이. 그때 인연을 맺었지만은 그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조만간 윤 총장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면서 3월이 되면 별의 순간을 볼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 사퇴를 하게 된 것이 바로 별의 순간을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윤석열 관련 보도는 바로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즉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이 공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다, 이렇게까지 아주 세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망국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만 된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수사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것과 관련해서는 LH 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총리실이나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해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 샀는지 물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신도시 개발 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서 돈이 될 땅들을 찾아서 전수 조사하면 된다. 그리고 이 4월 선거를 의식해서 검찰이 전면 수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여든 야든 간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대대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 계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강력히 정권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중권 씨, 그러지 않아도 진중권 씨를 비롯한 조국 흑서 저자들이 서민, 이 김경률 변호사, 그 다음에 권경애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조국 흑서를 쓴 사람들이잖아요. 조국 흑서 팀이 윤석열 전 총장을 돕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고요. 이 보도에 대해서 이 진중권 교수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자기는 제주도 여행이나 좀 가고 싶다, 이렇게 지금 딴전을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이 기사를 진중권 이 교수가 조금 전에 본인의 페북에 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이러한 이 SNS 활동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돕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중권 씨가 최근 들어서 자기는 정치 현안에 관한 논평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우연인지 아니면 기획인지 아니면 뭐 다른 또 제3의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고 나니까 바로 진중권 교수가 그동안에 도와주고 있었다. 그리고 또 지금 조금 전에는 페북에다가 윤석열 총장이 LH 사건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느냐, 이걸 보면 이심전심으로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정황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어차피 진중권 교수는 진보 인사이면서도 진보 정치,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여당 이 강성 지지층의 잘못된 문제점을 이 촌철 살인 논평을 통해서 그동안 쭉 비판해 왔는데요. 당연히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또 야권의 대선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 이 친문 세력에 의한 그야말로 이 선택적 정의,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정치권 진입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이 언론마다 이 송구할 것이냐 송구하지 않을 것이냐 많은 지금 평가와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유석열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세 가지 핵심 변수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맨 먼저 큰 것이 뭐냐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두 번째로는 선거 후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냐, 세 번째로는 지지 세력의